카르마와 운명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카르마가 쌓이는 원리, 의식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주는 의식의 바다입니다. 그래서 의식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우주와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카르마를 해체하고 의식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의식의 원리를 살펴봐야 되는데 6가지로 나누어서 이번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붓다는 카르마의 원리를 연기의 원리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붓다는 연기를 알면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카르마의 원리를 이해하면 우주를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의 고통의 원인과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의식이 낮은 장에 갇히는 원리와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을 설명한 겁니다. 붓다는 주관과 객관의 동시성으로 의식의 특성을 설명했습니다. 주관과 객관의 동시성의 원리라는 것은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사라지면 상대가 사라지고 내가 또 일어나면 상대가 일어난다 라고 바꿀 수도 있고 내가 일어나면 운명이 일어나고 내가 사라지면 운명이 사라진다 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주관의 의식 상태가 대상 세계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양자, 주관과 객관이라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고 동시에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주관과 객관이라는 것은 하나이고 보는 자의 의식이 보이는 대상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객관은 여기서 실제 하는 것이 아니게 되고 주관의 상태에 따라서 바뀌는 거울상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의식의 수준을 따라서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의 수준이 바로 카르마, 집착하는 힘, 의식을 가두는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주관과 객관의 동시성의 원리는 의식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지옥과 천국은 그 어느 곳에 특정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식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식의 상태가 지옥이면 세상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고 천국이면 의식이 천국이면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관과 객관의 동시성의 원리는 붓다가 2500년 전에 깨달은 의식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두 번째 붓다가 말한 의식의 원리는 윤회와 무지의 원리입니다. 이것 또한 동시성의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붓다는 12연기를 통해서 무지가 윤회의 유일한 이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무지를 집착이라고도 했고 또 나라는 생각이라고도 했습니다. 무지는 의식의 낮은 장을 말하는 거죠. 무지가 나라는 생각이라고 했는데 나라는 생각이 바로 의식을 인간의 가장 낮은 장에 가두는 힘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지점마다 무지가 쌓이고 그 구분과 경계가 바로 윤회라는 고통의 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본 거죠. 붓다는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후에 모든 번뇌가 끊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라는 생각이 고통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짐을 통해서 화신이 되었다고 한 겁니다. 붓다는 우주를 의식의 바다로 본 겁니다. 우주는 생각으로 이루어졌고 그 생각에 나와 너라는 구분이 생겨나면 고통과 윤회가 시작된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나라는 생각이 사라지면 반대로 고통이 끝난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 상태를 무아의 상태라고 본 겁니다. 붓다는 자신의 깨달음 중에 중요한 축을 무아라고 했습니다. 내가 없는 상태,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은 의식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나라는 것은 의식을 가두는 힘이고 그 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카르마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에 도달했다는 말입니다. 카르마를 우주의 질서라고 부릅니다. 질서라는 말은 집착과 무지가 아무 곳이나 쌓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나름의 질서를 따라서 가지런하게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사상을 살펴봤습니다. 그 삼위일체라는 것은 세 가지의 차원에서 인간의 의식이 머문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머무는 경계, 바로 그곳에 무지와 집착이 쌓이는 겁니다. 그 세 곳에 가두는 힘이 직결하는 거죠. 가두는 힘의 경계가 1차적 경계가 몸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경계는 집단의 나, 확장된 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계는 우주적인 존재로서의 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의 차원의 집착과 무지가 쌓이는 겁니다. 세 가지 차원이 바로 이제 카르마 장벽이 되는 거고 카르마의 장이 되는 겁니다. 세 가지 차원 중에서 가장 낮은 차원이 윤회계죠. 그리고 윤회계와 깨달음의 경계가 몸이 되고 개체 입장에서는 몸이고 인류 전체의 경계는 지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몸과 지구를 물리적 경계로 보지 말고 의식의 틀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윤회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몸과 일치시킵니다. 나는 곧 몸이 되는 것이고 나의 죽음이라는 것은 몸의 소멸이죠. 우리는 몸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합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웁니다. 적당히 운동도 시키고 대소변도 가려줍니다.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고. 그런데 이러한 행위들은 깨어난 상태에서 보면 정말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이 사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온통 몸을 위한 일입니다. 잠을 자는데 3분의 1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과 입는 것, 또 자기 위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머지 시간의 대부분을 바칩니다. 휴식 또한 휴식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몸을 나라고 여기고 삽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것은 실상에서는 존재하지 좋지 않죠. 그러나 그 자아가 있다는 전제로 의식이 몸을 모시고 사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런 그 몸에 대한 착각은 깨달음에 이르면 다 무너집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그 물건이 내가 아닌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몸이라는 물건은 귀찮아지죠. 가장 소중했던 것이 가장 귀찮은 존재로 변해버립니다. 의식이 몸을 초월한 상태에서 몸은 오히려 의식의 해방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의식은 이미 몸을 초월한 상태입니다. 윤회계에 의식이 머물지 않게 되죠. 그러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몸을 얼마 동안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느낌이 얼마 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깨달은 이들은 깨달음에 이르고 난 후에 세상을 떠나서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매우 희귀합니다. 그들은 전해야 하는 것들이 남아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럼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몸을 가져서 윤회계에 태어난 거냐 아니면은 윤회계라는 차원의 의식이 머물러서 몸을 가지고 태어난 거냐라는 질문이죠. 앞서도 설명한 의식의 원리에 따라서 그 의식의 원리라는 것은 동시성입니다. 그래서 달걀과 닭이라는 것은 시간적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의식의 상태는 대상 세계를 결정하고 객관은 주관의 거울상입니다. 그냥 비추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의식이 몸에 집착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거죠. 고래는 나비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지옥에 있는 자가 천국처럼 행동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주는 당연한 일만 벌어집니다. 실수나 우연 같은 것은 없죠. 의식의 수준을 살피게 되면은 이상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대 세계의 의식이 갇혔는데 윤회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절대 이르면 윤회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살아야 할 사람은 살고 죽어야 할 사람은 죽는 겁니다. 사이코패스는 반드시 그러해야만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의식의 상태에 있기 때문인 거죠. 의식의 상태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의식의 상태가 바로 카르마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나라는 의식의 바다 위에서 카르마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수준에 맞는 안경을 쓰고 필터링을 해서 여같은 세상을 보는 겁니다. 왜 카르마는 쉽게 해체되지 않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의식의 에너지다라는 점입니다. 의식의 에너지라는 말은 의식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물론 의식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드러납니다. 의식은 3차원과 2차원에서 물질과 에너지의 형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의식과 에너지, 물질이라는 것은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식은 반드시 에너지를 끌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참나를 몸에 가두고 더 나아가서는 집단적인 나, 가족, 민족, 인종, 인간이란 틀로서 자신을 가두는 겁니다. 카르마라는 것은 원래 있는 게 아니죠. 몸에 가둔다고 참나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신을 남성에 가둔다고 남자가 되고 여성에 가둔다고 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종과 종교, 국가에 가둔다고 해서 그 본래의 하나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환상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하나의 의식은 아무리 가두고 나눠도 본래의 그 하나일 뿐입니다. 참나라는 의식의 장은 구분이 생기는 지점마다 거짓 정보의 기록이 늘어갑니다. 그리고 그 구분이 생겨날 때마다 에너지의 양이 동시에 늘어갑니다. 에너지 장은 점점 더 커지고 두터워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장이 커질수록 그 장에 있는 이들은 편안해지고 익숙해지기조차 합니다. 거짓의 상태에 익숙해지고 또 그 벽을 넘는 일은 오히려 두려워지고 거북스러워지는 거죠. 낮은 장에서 느껴지는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고 심한 편이지만 습관이라는 것이 그 고통을 어느 정도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적, 물리적 폭력에 둔감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어느 정도 즐기기까지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도 비슷해지죠. 피해자는 어른이 되어서 가해자로 돌변하는 일도 흔한 일입니다. 습관과 중독에 의해서 거짓은 편해지고 진실은 어색해지는 겁니다. 카르마는 일반적으로 고집스러움과 저항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물들어버린 습관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차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예로 한국에 남아 선호 사상이 있습니다. 아들을 집착하는 어머니는 그 집착을 사랑이라고 우기게 되죠. 본인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주장하는 사랑은 딸을 무시하는 것이고 주변을 힘들게 하는 것이 됩니다.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고집스럽다는 말은 중독성이 강하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윤회는 습관의 장이고 중독의 장입니다. 윤회의 장은 매우 공고합니다. 붓다는 영적인 천재였습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화신까지 이르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번 이상 윤회를 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윤회를 했을까? 그만큼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일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 강력한 에너지 장이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고 또 습관과 중독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의식을 가두고 의식이 갇히는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식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의식에 갇히는 자도 나고 가두는 자도 납니다. 내가 가두고 내가 갇힙니다. 원래는 우리는 열반의 상태인데 그래서 참나라는 것은 뭐 가두고 갇힐 일이 없습니다. 붓다의 말대로 단지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곳에 스스로를 가두게 되는 겁니다. 물론 가두는 자인 나도 없고 갇히는 자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환상이라는 얘기죠. 그 형상이 아니라 의식이고 생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붓다 또한 생각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무지 때문에 자신이 자신의 꾀에 속는 것뿐이라고 한 거죠. 생각이 가두고 생각이 갇힌 것뿐입니다. 자아라는 것은 자신만의 생각일 뿐이고 그 어디에도 존재한 적은 없습니다. 환상이 환상을 가두는 겁니다. 나라는 것은 신을 몸에 가두고 그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나도 환상이지만 내가 갇힌 틀인 카르마도 환상이 됩니다. 카르마를 질서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실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르마는 신이 만들어 놓은 환상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의식의 질적 전환이 일어나는 주요 경계가 되죠. 우리는 의식이 의식을 속이고 내가 나를 속이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만의 그 무엇이 존재한다는 착각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것이 환상이며 속임수임을 알려면 그 상태를 벗어나야만 한다는 데 있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깨어나야만 꿈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지옥이라는 것은 천국에 이르러야 지옥이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 수가 있고 깨달음에 이르러야 윤회를 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이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고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점은 바로 의식의 5번째 특징입니다. 낮은 장은 높은 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의식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우리는 윤회계를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나 또 그 이상의 세계에서 성자들이 와서 윤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한 윤회를 한다는 사실조차도 알 수가 없고 또 당연히 윤회를 벗어날 방법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그 위의 깨달음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과 합일된 세상에서 내려와서 진리를 전해주지 않는 한 그 이상의 세상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만큼 위와 아래에 차단된 그 벽은 공고하고 한 치의 빈틈이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낮은 장에서는 높은 장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 의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삼일체 사상이나 창조의 원리, 카르마의 원리, 의식 전반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신을 속이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의식은 어떻게 해서 의식을 속일 수 있는가? 이건 의식이라는 특수한 조건에서만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의식 자체의 특성은 영적인 성숙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점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만 속지 않을 수 있죠. 우리는 사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믿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500번, 600번씩 윤회를 하면서 10,000년, 20,000년을 속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고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능력이 선천적으로 결여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한테 속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의식의 6번째 특징이고 의식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에고는 정말 순진하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의식의 특성이 인간이 그토록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됩니다. 붓다가 말한 무지라는 말의 뜻이 이거죠. 단순히 무식하다는 말이 아니고 자신이 자신을 속이고 생각이 생각을 속인다는 오묘한 원리를 붓다는 보았던 겁니다. 물론 그 저변에는 있지도 않은 환상을 있다고 믿는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깔려 있죠. 에고의 그 자신감과 우쭐됨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진보라는 것은 겸손이라는 작은 그 태도의 변화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전지하고도 전능합니다. 인간 고통의 해결을 위해서 누구에게 문제를 맡길 것인가? 어린애들도 알 수 있는 뻔한 이야기가 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또 아는 척하고 실제 있지도 않으면서 또 있는 척하는 자신을 믿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를 믿지 말고 신을 믿고 그 신의 힘을 이용해서 상대의 함정을 빠져나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평등하게 있는 신의 힘을 통해서 그 함정을 빠져나오면 됩니다. 의식의 특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주는 군 없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주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의식의 원리를 반드시 이해해야 하고 그래야만 카르마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의식의 6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붓다의 연기법으로 주관과 객관의 동시성의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무지와 윤회의 원리로서 무지의 시작이 바로 나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구분 없는 참나의 바다에 구분의 시작은 바로 나인 거죠. 그런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의식의 원리는 붓다의 연기법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원리 모두가 다 주관과 객관의 동시성을 설명하는 거죠. 약간 관점을 이렇게 다르게 설명한 것 뿐입니다. 의식의 세 번째 특징은 의식이라는 것이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르마를 해소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의식의 저변에는 강력한 에너지 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생각만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삶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강력한 에너지 장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의식의 원리는 가두는 자와 갇히는 자가 동일하고 가두고 갇히는 자는 환상이라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매우 중요한데 낮은 장은 높은 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에고는 진실과 거짓을 선천적으로 구분하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 강의는 마지막이죠. 카르마 운명의 세 번째 이야기인데 카르마를 해체하고 운명을 전환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